사교계의 뼈다귀. 왜 불렀습니까? 하인리가 딱딱한 목소리로 묻자 라스타가 눈썹 양끝을 늘어뜨렸다. 처량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목소리마저도 가냘펐다. 맥켄나는 소비에슈 황제가 왜 라스타에게 푹 빠졌는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스타에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는 애처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인리는 별 감흥 없는 목소리였다. 맥켄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아무리 사교계에서 평판이 나빠졌다지만 그래도 소비에슈 황제가 총애하는 사람인데 뒤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앞에선 좀 표정 관리 좀 하시지. 그러나 맥켄나의 생각과 달리 하일리는 더 무뚝뚝하게 물었다. 레이디야말로 나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있을 텐데. 갑자기 라스타의 커다란 눈이 일렁이더니 그 안에 눈물이 고였다. 맥켄나는 옳게 왔다고 생각했다. 하일리는 표정에 따라 가볍고 유한 인상이 되기도 했지만 차갑고 무서운 인상으로 변하기도 했다. 지금은 후자였다. 거기에다가 목소리마저도 차갑고 냉랭하니 심약해 보이는 라스타가 울음을 터뜨릴 만도 했다. 왕자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세요. 그러나 라스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맥켄나가 생각한 유행의 대사가 아니었다. 맥켄나는 엉 하는 표정으로 라스타를 쳐다보았다. 라스타는 까만 눈이 그렁그렁해져서 하인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표정 어디에서도 겁먹은 기색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감동한 얼굴이었다. 도대체 저 냉랭한 태도 어디를 보고 저런 반응을? 맥켄나는 황당해서 눈썹을 일거뜨렸다. 하일리 역시 의외였지. 미간을 찡그리고 있었다. 라스타는 한눈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머쓱하다는 듯 웃었다. 미안해요. 라스타가 갑자기 울어서 당황했지요. 라스타가 도망노예 출신이라는 헛소문이 퍼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라스타를 무섭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상냥했는데 지금은 다들 웃으면서 조롱해요. 소매자락으로 꾹꾹 눈물을 다 닦은 라스타는 그러나 팔을 내리자마자 다시 울었다. 그래도 예전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건 하일리 왕자님 뿐이라서 물론 우리가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막 감동이고 안 그래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가 눈물을 흘리자 더욱 빛을 발했다. 맥켄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앞에 대고서 뭘 얼마나 꼬아놨기에 우리 냉정한 왕자님 앞에서 감동이라고 울고 있을까. 귀족들끼리 있을 때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다른 신분 앞에서는 영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이들이 있다. 어쩌면 그런 작자들이 라스타를 잔인하게 모욕했을지도 몰랐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애처로운 모습을 앞에 두고서도 하인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정확히는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다. 힐크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한 하인리는 그럼 이만 한마디를 남기고 앞으로 걸어갔고 맥켄나는 괜히 자기가 미안해져서 라스타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인 후 하인리를 따라갔다. 맥켄나는 라스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작은 목소리로 타박했다. 왕자님, 가엾은 처지에 놓인 사람인데 그래서 좀 너무 차갑게 구신 거 아닙니까? 날 속이려 했던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사람한테? 그거야,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인 걸까?
분명 하연이에게서 듣고서 분노했는데 앞에서 서럽게 우는 걸 보니 잠시 잊고 있었다. 맥켄나가 갸우뚱하는 사이 하연이가 남궁으로 방향을 트며 투덜거렸다. 그보다 에르기는 언제 오는 거지? 편지는 제대로 전달했나?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에르기 군 갑자기 왜 부르신 겁니까? 신년제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서서히 가라앉았고 궁 안의 관리들도 나른한 분위기에서 깨어나 다시 활기 넘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완전히 일상을 되찾을 것 같았다. 나는 본궁으로 가서 업무를 살핀 후 외교부 장관을 찾아가 리프트에 관한 이야기에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뜻밖에도 블루 보헤안의 왕족인 에르기 클로디아 공작이 궁전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르기 클로디아 공작이? 나는 어리둥절해서 외교부 장관을 쳐다보았다. 외교부 장관은 자기도 모르는 일인지 고개를 저었다. 사절단으로 온 건가요? 아니요. 관광차 들렸다고 합니다. 신년제가 끝나고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은 외국 기빈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시기였다. 신년제 직후인지라 이렇다 할 축제도 없었고 신년제 때 이곳에서 머물다 갔는데 굳이 다시 방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쁘단 이유로 신년제 참석을 거절했던 에르기 클로디아 공작이 뜬금없이 이 시기에 왜? 혹시 하니 왕자를 보러 온 건가? 에르기 클로디아 공작은 하니 왕자와 절친한 친구로도 유명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 친구. 의아했지만 일단 방문과 체류를 허가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준 후 나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에르기 공작에 대한 이름을 다시 들은 건 시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였다. 황후폐하 들으셨어요? 오늘 에르기 클로디아 공작이 궁전으로 들어왔는데 황후폐하께서는 당연히 아는 일이겠죠, 로라.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아세요? 에르기 공작이 오늘 온종일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나는 작은 칼로 커다란 샐러드를 자르며 물었다. 하연이 왕자? 로라는 아니요 하고 콧김을 훅 내뿜었다. 그 노예요, 라스타. 라스타. 의외네요. 하얀리 왕자의 단짝으로 유명하니 당연히 하얀리 왕자와 어울릴 줄 알았는데 로라는 신경질이 난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라 둘이 완전히 온종일 붙어 있었대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다던데요. 옆에서 차례를 노리고 있던 다른 시녀 역시도 얼른 로라의 말을 이었다. 그뿐이 아니랍니다. 하루 사이에 어찌나 친해진 건지 아주 난리였어요. 그게 난리까지 날 일인가? 의아해서 쳐다보자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혀를 찼다. 에리기 공작과 라스타가 나란히 산책하다가 어떤 귀족을 마주쳤는데 그 귀족이 라스타 양이 도망노예 출신인 건 알고 같이 다니면서 조롱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에르기 공작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먹을 날리더랍니다. 라스타의 방에 딸린 응접실 위 테이블에는 각양각색의 부드러운 빛깔 케이크가 차려져 있었다. 연한 분홍색의 딸기 케이크, 노란 바나나 크림을 두른 케이크, 메론 맛을 낸 케이크. 라스타의 취향에 맞추어진 이 간식들은 황제 전담 요리사가 만든 음식들로 시각과 맛이 모두 완벽했다. 하지만 이 요리는 평소와 달리 라스타를 위한 게 아니었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공장님. 라스타는 배시시 웃으며 맞은편에 앉은 에르기 공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로서는 에르기 공작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로테슈 자작이 라스타가 도망노예란 사실을 터뜨린 후 하루 만에 자작은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였지만 사람들은 쉬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려했던 대로 라스타는 귀족들 틈에서 빠르게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뻔질나게 찾아오던 귀족들이 발길을 딱 끊었고 매일같이 들어오던 선물 역시도 다 사라졌다. 그러나 가장 속상한 건 가끔 마주치는 귀족들이 은근히 보내오는 시선들이었다. 어떤 귀족들은 경멸을,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동정을, 그리고 어떤 이는 질 낮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에르기 공작은 전혀 달랐다. 그는 신년제 때 귀족들처럼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모르기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나 에르기 공작은 소문을 들은 후에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조롱한 귀족에게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왕족인데다 공작이고 여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독차지한다는 미남자가 그녀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은 라스타에게 벅찬 감동을 주었다. 이에 직접 초대해서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대접하게 이른 것이다. 고맙기는 무례한 자들에게 대응했을 뿐인데. 그래도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라스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그 일 때문에 내내 곤혹스러웠거든요. 물론 소문은 거짓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게 그쪽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무례한 작자들이지.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보군. 기도 안 찬다는 듯 혀를 찬 에르기 공작은 한쪽 팔을 의자 손잡이에 기대면서 낮게 욕설을 뱉었다. 빌어먹을 새끼들이 눈앞에 대고 노예. 설령 진짜 노예 출신이면 뭐 어떡한 거야? 하여튼 그 주둥이들 몇 대 더 뭉개놔야 했는데. 공자님, 말이 무서우세요. 원래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건데 그쪽을 먼저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쪽은 무례비에게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겠지. 친구 녀석은 지금쯤 내가 안 온다고 난리가 났겠지만. 덧붙인 에르기 공작은 뒤늦게 친구가 신경 쓰이는지 어색하게 눈가를 문질렀다. 걔가 성질이 아주 더럽거든. 낮게 중얼거리는 에르기 공작은 라스타가 본 귀족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오히려 길거리 술집에서 가끔 마주치는 용병처럼 거칠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상하고 귀족적인 느낌이 동시에 풍기는 게 묘했다. 게다가 이 근육질에 입이 거친 귀족이 달달한 케이크를 야무지게 먹으니 아이러니하게 귀엽기도 했다. 설령 진짜 노예 출신이면 뭐가 어떠냐. 라스타는 특히 이 말이 마음에 들었다. 어쨌든 아가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잖아. 무례배들이 갑자기 싹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걸? 해결하려고 해도 방도가 없는걸요. 소문을 이상하게 낸 당사자가 로테슈 자작인데 사람들은 자작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믿지 않아요. 떠넘겨. 해명보단 그게 빨라. 에르기는 시원스럽게 대답하고서 노란 케이크를 한 입에 꿀꺽 넣었다. 떠넘기다니요? 사교계의 뼈다귀 역할. 물고 뜯고 씹히는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